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기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송국근의 혼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총선 이후에 압승을 거둔 집권 세력에서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로만 하지만은 최강욱 당선자나 김남국 당선자나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국회가 개원되면은 5월 31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은 또 7월 달에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발족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모와 부인 같은 가족을 들쳐서 스스로 자진 사퇴토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회에 검찰총장 탄핵소추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서 해임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서 7월에 발족해서 수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4월 말이니까 5월, 어떻게 보면 5월 한 달 동안 시간이 있는 것이죠. 6월부터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고, 또 7월에 공수처 수사, 수사 대상 1호, 최강욱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수사도 또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나 또 탄핵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검찰개혁의 하루점정이 윤석열 사태다. 또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는 장모 장모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벌써 총선 전에도 이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이루어지니 검찰의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인사를 해서 자천을 시킨 그런 사례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윤석열 본인을 겨냥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윤석열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정권 권력이 갖고 있는 수단으로. 그런데 또 4가지가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력을 향한 수사, 정권을 향한 수사에 4갈래 수사 방향이 있는데 각기 다른 사건이죠. 이것이 지금 급피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총선 끝나자마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검찰과 권력의 승부처,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장 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승부처 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적이고 조직적 개입 혐의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21대 총선 전에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13명이 기소가 된 상태죠. 이 기소가 된 사람들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던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할 때 하명 수사를 했고, 또 후보 매수를 했고, 또 선거 공약을 청와대에서 제공했고,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다시 기소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죠. 대통령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사가 지금 급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수사를 받더라도 당장 기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자, 이 사건의 핵심, 울산시장 불법 개입 혐의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 하명 수사였죠. 청와대에서 김기현 주변을 뒤져라 이렇게 하명을 했다는 그 의혹인데, 그 의혹이 시작이 되면은, 그 의혹을 풀면은 다른 의혹들도 다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맨, 하명 수사를 풀 수 있는 키맨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백운우 별동대, 백운우 특감반 이렇게 불렸던 그 팀에서 활동했던
검찰 출신 수사관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소환 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남겨진 휴대전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암호를 풀기 어려워서 상당 기간 검찰에서 고생을 하다가 암호를 풀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당장 하명 수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실마리가 좀 찾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이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검찰은 그 내려간 이유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황운하 청장이 그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차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회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조사차 내려갔다. 고래고기 사건은 그때 울산에서 불법으로 포경된 고래고기를 그 돌려주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검경이 갈등을 겪었던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 포렌식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계속 검색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고래고기 사건이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렇다면은 왜 이것을 검색을 했을까? 본인이 실제로 청와대 주장대로 고래고기 사건 조사를 위해서 울산에 갔으면 본인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 검색을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고래고기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김기현 그 표적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고래고기 사건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청와대와 말을 맞춰야 되니까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것이 또 오히려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마 하명 수사가 있었다. 이것이 또 집중적인 그 어떤 정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한 뒤에도 청와대 문건을 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가 삭제한 흔적이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도 하명 수사와 관련한 뒷정리를 했을 것이다. 또는 이 수사관이 복귀한 검찰청에서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또 자료를 뭐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일종의 소모킹 건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또 당시 수사를 했던 황운하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과 하명 수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이 황운하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찰과 권력의 승부처 2, 두 번째 승부처, 신라젠 압수수색입니다. 유시민을 비롯해서 권력 주변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바이오 업체죠. 이 신라젠 사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전 대주주인 이철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그에게 차익을 챙긴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철 씨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유시민 씨가 창당했던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노사모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를 여러 차례 강연에 초청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채널A 기자와 이철 씨 쪽의 어떤 거래 이런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내용도 결국은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유시민과 이철의 관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양쪽이 여러 가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유시민 씨는 검찰 수사 중이죠. 그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수사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데 검찰이 나를 파고 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찔렸기 때문 아니냐. 진중권 교수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라젠 사건도 유시민 씨뿐이 아니고 다른 또 권력의 주변에 많이 연루가 돼 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 금융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수사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죠. 이 라임 사태도 신라젠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실체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이 사건의 핵심 주범이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리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고, 이 검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고향 친구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미 구속이 돼 있죠. 김모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김모 행정관이 금감원의 라임 검사 정보를 파악을 해서 건네준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행정관 혼자서 이런 일을 했겠느냐, 그런 의혹이 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임 사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형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검찰과 권력의 승부처 네 번째. 저는 이것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것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못지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은폐 기도,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할까, 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총선 전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 이후에 이것을 오거돈 그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하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일단 피해 여성이나 그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성폭력 상대 기도,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총선 후에 오거돈이 사퇴한다, 이 공정서를 작성하는데 정재성 변호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다 그렇게, 부산 지역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정재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만든 법무법인입니다. 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 김예숙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도 있습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그러니까 이 문재인, 김예숙, 이 정재성 같이 동주였죠. 같은 동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건을 공정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공정을 하는데. 그리고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 집권 세력의 조변과 여러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 안도 잘 알고 대통령도 잘 알고 지금 부산 경남 안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지도부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선거 후에 이것을 공개를 하자, 이런 공정을 작성하는데 개입을 했는데 과연 다른 집권 세력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정말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알았을까? 그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청와대가 교감을 나누느냐, 민주당 지도부와 또 어떤 소통을 했느냐, 부산시 공무원들이 개입할 때 또 여기 관여를 했느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오거돈 전 시장이 시장으로 가면서 15명의 정무직 공무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을 좀 총선 이후에 위로 넘기자, 그것을 어떤 수기를 하는데, 모의를 하는데 여권 실세들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이 충분히 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윤석열 검찰과 정권의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윤석열 검찰의 속도전이 지금 가시화되면서 정권 차원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권도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윤석열을 6월달 국회 개원, 7월달 공수처
발족까지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 퇴출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정권 사이에 또 새로운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